난 이제 늙어서 못해라는 두려움에 갇혀 움츠러들었던 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단단한 벽을 깨고 나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늦가을의 오후. 예순의 박은숙 여사는 버스 정류장 앞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의 통유리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두꺼운 유리문을 뚫고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다. 젊은 시절 아이들 손을 잡고 왁자지껄 먹었던 그 맛. 오늘은 왠지 그 추억 속의 짠맛과 단맛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나간 뒤 그녀의 식탁은 자주 홀로 차려졌다. 들어가 볼까? 마음이 발을 재촉했지만 발은 시멘트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가로막은 것은 문이 아니라 문 바로 안쪽에 번쩍이며 버티고 선 거대한 기계. 키오스크라 불리는 주문받는 기계였다. 어서 오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계가 내는 명랑하지만 차가운 음성이었다. 은숙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면은 너무 밝았고 글씨는 깨알 같았다. 햄버거 사진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냥 늘 먹던 걸로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교복을 입은 남학생 둘이 제잘거리며 그녀를 휙 스쳐 지나가 기계 앞에 섰다. 아이들은 화면을 장난감 다루듯 톡톡, 톡톡 망설임 없이 눌러댔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주문 완료라는 글씨가 뜨고 작은 종이가 삐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아이들은 그 종이를 들고 깔깔거리며 안쪽으로 사라졌다. 저렇게 빨리? 은숙은 자신이 다른 시대에 뚝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유리문 안으로 발을 디뎠다. 훅 끼치는 온기와 함께 그녀는 거대한 기계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화면을 누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화면에 손이 닿기도 전에 등 뒤에서 조급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 콜록. 힐끗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기다리는구나. 내가 맡고 있구나.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심장이 방망이 질쳤다. 아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주문 안 하세요? 젊은 남자의 무심한 물음에 은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일행을 기다려서. 먼저 하세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가게 문을 밀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붉어진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다시 돌아본 가게 안 젊은 남자는 능숙하게 기계를 누르고 있었다. 은숙은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 건너 재래시장 입구, 장터국밥이라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다. 뜨끈한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곳. 주인 아주머니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여 와요.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하고 가. 하지만 은숙은 그곳으로도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고소한 햄버거 냄새도 구수한 국밥 냄새도 지금 그녀에겐 허기만 더할 뿐이었다. 밥 한 끼 사 먹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서러운 일이 될 줄이야. 그녀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힘없이 올랐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늙고 초라해 보였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둔탁했다. 삑삑삑. 기계음이 4번 울리고 열렸습니다. 라는 안내음과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다. 다녀와. 입니다. 대답 없는 빈집을 향한 인사는 언제나 공허했다. 은숙은 신발장 벽에 손을 짚고 현관에 주저앉듯 구두를 벗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은 저녁 어스름에 잠겨 스산하기까지 했다. 탁!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이다 거실을 하얗게 밝혔다. 10년 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남편과 둘이 살기엔 너무 넓다며 이사 온 집. 이젠 그 남편마저 곁에 없으니 집은 텅 빈 운동장처럼 광활하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았다. 저녁 6시. 한창 밥 지을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텔레비전 저녁 뉴스가 시끄럽게 울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은숙의 집은 물을 틀어놓은 듯한 적막감만이 낮게 흘렀다. 배고프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며칠 전 끓여둔 김칫국이 냄비째 들어있었다. 반찬통에는 시들어가는 콩나물 무침과 검게 변해가는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이거라도 데워 먹어야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화르륵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가스불은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다뤄온 눈에 보이고 손길에 순응하는 불이었다. 차라리 저 불길이 더 정겹게 느껴졌다. 따르릉, 따르릉.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딸. 여보세요? 엄마. 저녁은? 잘 챙겨 먹었어? 그럼. 끓여둔 거 데워 먹으려고. 또 김칫국이야? 반찬 좀 해 먹어. 아니면 시켜 먹든지. 뭘 시켜 먹어 혼자서. 됐어. 너는 밥 먹었냐? 응. 우리 지금 배달 시켜 먹으려고. 여기 새로 생긴 앱이 있는데 할인 쿠폰을 막 주네. 엄마도 깔아줄까? 다음 주에 내려가서. 앱 할인 쿠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수화기 너머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은숙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아니다. 됐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애들은? 애들 학원 갔지. 바빠 엄마. 나중에 또 전화할게. 꼭 밥 챙겨 먹어. 그래. 끊어. 바쁘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다. 김칫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냄새는 구수했지만 밥맛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밥을 푸다 말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기계한테 밀려나 밥도 하나 못 사 먹는구나. 햄버거 가게 앞에서 도망치듯 돌아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딸이 말하는 앱이라는 것도 결국 그 기계와 똑같은 종류일 터였다. 세상은 그녀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반짝였다. 이번엔 새로운 업데이트 설치라는 알림이었다. 은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중에 버튼을 꾹 눌렀다. 저 작은 기계조차 그녀에겐 버거웠다. 내가 과연 저런 걸 배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자신은 너무 늙었고 세상은 너무 복잡했다. 끓어넘치는 김칫국 냄새가 방안을 채우는 동안 은숙은 차갑게 식어가는 밥 공기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은숙은 작정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 저녁의 무력감을 씻어내고 싶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젊은 시절 남편과 자주 찾던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다.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공원 풍경은 낯설었다. 예전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래 놀이터는 폭신한 우레탄 바닥으로 바뀌어 있었고 낡은 철제 그네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로 교체되어 있었다. 공원 한쪽 그녀가 앉아 쉬곤 하던 정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스마트 쉼터라는 유리부스가 들어서 있었다. 안에서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벽면에는 이 지역 날씨와 뉴스가 스크린으로 흘러나왔다. 은숙은 벤치에 앉아 그 스마트 쉼터를 바라보았다. 한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서성이다.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저으며 반대편 벤치로 걸어갔다. 마치 어제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공원을 빠져나와 추억이 깃든 거리를 걸었다. 남편이 퇴근길에 꽈배기를 사오던 낡은 빵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문이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 옆 아이들 교복을 맞추던 양장점은 이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던 봉선화 다방. 그 자리에는 간판부터 요란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신메뉴 출시. 앱으로 주문 시 10일.
은숙은 홀린 듯 그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10여 년 전 그녀가 다방 마담에게 언니 커피 한 잔 연하게 줘라고 말하던 그 자리. 지금은 세 대의 키오스크가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아니, 나는 그냥 따뜻한 라떼 한 잔이면 된다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 누르시고. 글씨가 보여야 누르지. 사람이 있는데 왜 기계한테 시켜? 아가씨, 이리 와서 좀 해줘. 7살 배기 손녀의 손을 잡은 한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버럭 화를 내고 있었다. 손녀는 조망만 한 손으로 할머니 대신 화면을 콕콕 누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내가 해줄게. 라떼, 이거지? 사이즈는? 뜨거운 거.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주문을 마치고 할머니의 카드를 받아 결제까지 마쳤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컸네. 내가 할미보다 낫다.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도 손주가 있었으면 가르쳐 줬을까. 그녀의 아이들은 바빴고 그녀는 가르쳐줄 손주도 곁에 없었다. 부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질투가 가슴을 찔렀다. 저 할머니는 손녀라도 있지. 나는. 그녀는 오롯이 혼자였다. 이 낯선 세상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맞서야 했다. 그녀는 두 부류의 노인을 보았다. 공원 벤치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며 스마트 쉼터를 외면하던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손녀의 도움을 받아 어쨌든 라떼를 손에 넣은 저 할머니. 나는 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저 늙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세상의 구경꾼으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못해? 어제 저녁의 무력감과는 다른 차가운 오기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프랜차이즈드 카페의 키오스크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기계가 아니었다. 자신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었다. 결심은 섰지만 몸은 여전히 망설였다. 어제의 햄버거 가게, 오늘의 카페. 사람이 붐비는 곳은 그녀에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일단 적을 알아야 한다. 그녀는 전략을 세웠다. 가장 한가한 시간, 가장 덜 복잡한 곳을 노려야 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그녀는 동네 상가 구석에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카페를 물색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은숙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카페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태연한 척하며 카페 입구를 주시했다. 이것은 정찰이었다. 1시간 가까이 지켜보았다. 손님은 총 4팀. 첫 번째,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그들은 웃고 떠들며 들어가 망설임 없이 10초 만에 주문을 끝내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두 번째, 배달기사. 헬멧을 벗지도 않은 채 뛰어들어가 기계를 두드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세 번째,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부인 2명. 그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다른 한 명이 저거 눌러봐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들은 5분 넘게 기계와 씨름한 끝에 결국 주문에 성공한 듯 환하게 웃으며 영수증을 뽑아들었다. 네 번째,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더니 몇 분 뒤 카페 안에서 직원이 종이봉투를 들고 나와 그에게 건네주었다. 은숙은 침을 삼켰다.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주문을 한다고. 그녀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 번째 손님이었던 부인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저 사람들도 했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해냈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카페 문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뒷사람이 또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카페 유리문에 붙어있는 작은 안내문. 주문이 어려우신 분은 안쪽 직원을 불러주세요. 은숙은 잠시 멈춰섰다. 어려우신 분. 그 말이 꼭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 순간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다. 최악의 경우 저 그를 핑계로 직원을 부르면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퇴로가 생긴 기분이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래, 오늘은 구경만 하는 거야. 저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씨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녀는 정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드디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명랑한 기계음 대신 카운터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손님은 창가의 대학생 남녀뿐, 키오스크 앞은 비어 있었다. 은숙은 천천히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와 기계 1대1 대면이었다. 화면을 터치하여 주문을 시작하세요. 화면은 생각보다 밝았고 글씨는 생각보다 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매장에서 식사라고 쓰인 커다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커피 차음료 디저트 신메뉴. 그녀가 원한 것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단 하나였다. 커피를 눌렀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끼아토. 수십 년간 봉선화 다방에서 언니 커피 한마디면 되었던 것이 여기서는 10가지도 넘는 이름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아메리카노를 찾았다. 찾아서 눌렀다. HOTIC 당연히 HOT이었다. 다음 화면. 사이즈 선택 기본 사이즈 업 500원 샷 추가 1샷 2샷 500원 시럽 추가 헤이즐넛 바닐라 300원. 은숙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기본, 샷, 시럽.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그저 따뜻하고 쓰지 않은 커피 한 잔을 원했을 뿐인데 기계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화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더니 휙 첫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 허탈한 한숨이 나왔다. 다시. 그녀는 다시 매장에서 식사를 눌렀다. 커피 마이너스 아메리카노 마이너스 HOT. 이번엔 기본을 눌렀다. 그리고 샷이니 시럽이니 하는 것들은 무시하고 화면 아래의 선택 완료 버튼을 눌렀다. 됐다. 화면이 바뀌며 주문 내역이 떴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본 마이너스 3,500원 결제하기. 결제하기를 눌렀다. 카드페이 쿠폰. 그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려다 아차 싶었다. 돈 넣는 구멍이 없었다. 아! 그녀는 당황해서 화면을 이리저리 살폈다. 카드 버튼을 눌렀다. 카드를 아래 투입구에 꽂아주세요. 그때였다. 띵동 마이너스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 2명이 더 들어왔다. 은숙의 등 뒤에 바로 줄을 섰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어느새 설거지를 마친 아르바이트생이 그녀 옆으로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이 은숙에게는 더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뭐 드릴까요? 맞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아르바이트생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톡, 톡, 톡. 은숙이 1분을 넘게 헤맸던 과정이 단 5초 만에 끝났다. 카드 이쪽에 꽂아주세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꽂았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가 승리를 선언했다. 진동벨 가지고 안쪽에서 기다리시면 불러드릴게요. 은숙은 진동벨을 받아들고 창가 구석 자리로 도망치듯 앉았다. 잠시 후 지잉 마이너스 하고 진동벨이 울렸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첫 번째 키오스크 커피. 하지만 이 커피는 그녀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님이라고 불린 대가로 젊은 직원의 동정을 사서 얻어낸 커피였다. 커피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속은 쓰렸다. 성공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실패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 불과 30분 전 정차를 하던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였다. 은숙은 쓴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어머님? 내가 왜 내 어머님이야? 수치심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분노가 치밀었다. 다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다시. 내가 하고 만다. 혼자서. 첫 번째 시도는 썼지만 그 쓴맛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도끼를 깨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손에 들린 커피는 이미 반쯤 식어 있었다. 쟁반에 묻은 물기인지 식은 땀인지 모를 축축함이 손바닥에 가득했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머님, 어머님.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그 상냥한 목소리가 귀에 박힌 가시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그 목소리에는 잘못이 없었다. 잘못은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자신에게 있었다. 어려우신 분이 되어버린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다 마시지도 못한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쏴아- 갈색 물줄기가 배수구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마치 오늘 오후 하찮게 사라져버린 자신의 용기 같았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늙었나? 내가 그렇게 모자란가?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쉴 틈 없이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쌓아올린 세월을 구식이라는 한마디로 어머님이라는 동정 어린 호칭으로 간단히 무너뜨렸다. 야속했다. 기계도 세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돌아선 자신이 야속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딸의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웃고 있던 자신. 그래. 나 박은숙이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지.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 10년 넘게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계부와 함께 넣어둔 새 노트를 한 권 꺼냈다.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가장 아끼는 펜을 들었다. 그녀는 노트 첫 장에 또박또박 제목을 썼다. 기계 주문하는 법. 그리고 한 줄을 띄우고 쓰기 시작했다. 하나. 무조건 화면 한가운데를 누른다. 오늘은 매장에서 식사였음. 둘. 커피, 밥, 빵. 종류를 고른다. 오늘은 커피였음. 셋.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오늘은 뜨거운 것이었음. 거기까지 쓴 그녀의 펜이 멈췄다. 그 뒤가 문제였다. 샷, 시럽, 사이즈업. 그 알 수 없는 외계어들. 그리고 카드, 페이. 모르겠다. 은숙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면. 알면 되지.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넷. 모르는 말은 무조건 기본 혹은 선택 안함을 누른다. 다섯. 결제하기를 누른다. 여섯. 돈 넣는 구멍이 없다. 무조건 카드를 찾는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과정을 복기하며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60년 평생 처음으로 다시 쓴 그녀만의 공부 노트이자 차가운 기계 세상에 맞서기 위한 작전 계획서였다. 노트를 덮을 무렵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수치심으로 시작된 밤은 옅은 오기와 함께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은숙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어제 작성한 작전 계획서를 실행에 옮겨야 했지만 또다시 카페나 식당에 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실패해도 괜찮은 곳. 뒷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연습이 필요했다.
그녀가 떠올린 곳은 동네 구립 도서관이었다. 한 달 전쯤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도입으로 며칠간 휴관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던 것이 기억났다. 책 빌리는 것조차 기계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유난스럽다고 혀를 찼었는데 지금 그곳이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연습장이 될 줄이야. 오랜만에 찾은 도서관은 낯설었다. 늘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사서 데스크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를 거대한 은색 기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 검색대 셀프 대출 반납기. 은숙은 침을 꿀꺽 삼켰다. 카페 키오스크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도서관. 떠드는 사람도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른 아침이라 이용객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셀프 대출 반납기 앞에 섰다. 다행히 화면에는 처음 오셨나요? 이용 방법이라는 친절한 안내 버튼이 있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하나. 회원증을 스캔해 주세요. 은숙은 가방 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도서관 회원증을 꺼내 바코드 읽는 곳에 가져다 댔다. 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화면에 박은숙 회원님, 반갑습니다라는 글자가 떴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계가 그녀를 알아봤다. 어머님이 아니라 박은숙 회원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었다. 둘. 대출할 책을 한 권씩 올려놓으세요. 그녀는 근처 서가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왔다. 요리책이었다. 책을 기계 위에 올려놓자 화면에 책 표지와 제목이 즉시 나타났다. 행복한 주말 브런치 만들기 대출하시겠습니까? 우와.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신기했다. 그녀는 예 버튼을 눌렀다. 셋. 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C-익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가 나왔다. 대출일 반납 예정일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다. 됐어. 됐어. 은숙은 영수증을 손에 쥐고 활짝 웃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혼자만의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책을 다시 반납기에 올렸다. 반납하기를 눌렀다.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도서 검색대로 갔다. 키워드 검색을 눌러 김치라고 입력했다. 수십 권의 책 리스트가 떴다. 그녀는 1시간 동안 도서관의 모든 기계를 순회했다. 대출하고 반납하고 검색하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복사기까지 가서 용지 넣는 법을 살폈다. 카페 키오스크와 도서관 기계는 달랐다. 하지만 원리는 같았다. 기계가 묻고 내가 답한다. 정해진 순서대로 천천히. 가장 큰 수확은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은숙은 도서관을 나오며 어제 산 노트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7. 기계는 나를 기다려준다. 도서관 기계는 착했음. 도서관에서의 작은 성공은 은숙에게 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책을 빌리는 것과 돈을 내고 음식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이젠 실전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서 내려 일부러 며칠 전 도망쳤던 그 햄버거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분석할 것이다. 그녀는 가게 맞은편 빵집에 들어가 팥빵 하나를 샀다. 그리고 빵집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마치 빵을 먹으며 쉬는 척 햄버거 가게의 키오스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작전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의 화면 변화를 쫓았다. 첫 화면. 빨간색으로 매장에서 먹기, 파란색으로 포장해가기. 그녀는 노트에 네모 2개를 그리고 매장 포장이라고 적었다. 한 학생이 매장을 눌렀다. 다음 화면. 위쪽에 큰 그림. 신메뉴 세트 햄버거 음료 사이드. 은숙은 재빨리 받아 적었다. 학생이 세트를 눌렀다. 다음 화면. 햄버거 사진이 가득. 불고기 버거 세트, 새우 버거 세트. 학생이 불고기 버거 세트를 눌렀다.
다음 화면. 아, 여기가 복잡하구나. 사이드 메뉴 변경 마이너스 감자튀김, 치즈 스틱, 치킨 너겟. 음료 변경 마이너스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커피.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치즈 스틱과 오렌지 주스를 누르고 선택 완료를 눌렀다. 마지막. 주문 내역 확인 마이너스 결제하기. 은숙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팥빵은 딱딱하게 식었지만 그녀의 노트는 뜨거워졌다. 교복 입은 학생, 양복 입은 직장인, 아이 손을 잡고 온 엄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노트에 자신만의 키오스크 지도를 그렸다. 세트 주문 시. 세트 누르기. 원하는 햄버거 누르기. 중요. 사이드. 음료는 절대 바꾸지 말고 바로 선택 완료 누르기. 바꾸면 복잡해짐. 결제하기. 단품 주문 시. 햄버거 누르기. 원하는 햄버거 누르기. 음료 누르기. 원하는 음료 누르기. 결제하기. 그녀는 가장 쉬운 길을 찾아냈다.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기계가 정해준 기본대로만 따라가는 것. 노트를 덮는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불고기 버거 세트. 감자튀김. 콜라. 그녀는 내일 자신이 주문할 메뉴를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래. 내일은 저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노트는 이제 단순한 작전 계획서가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지도가 되어 있었다. 결전의 날. 은숙은 아침도 거르고 집을 나섰다. 일부러 점심시간이 되기 전 가장 한산한 11시를 노렸다. 햄버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띵동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훅 끼쳤다. 다행히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카운터 안쪽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은숙은 키오스크 앞에 섰다. 어제 빵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면이 밝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괜찮아. 박은숙. 넌 지도를 가지고 있어. 그녀는 주머니 속의 노트를 한번 만지작거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첫 번째 접촉을 시도했다. 화면을 터치하세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하나. 매장에서 먹기. 딸칵 둘. 세트 메뉴. 딸칵 셋. 불고기 버거 세트. 딸칵. 화면이 바뀌었다. 어제 지도에 그렸던 가장 복잡한 변경의 단계였다. 사이드 메뉴 변경, 음료 변경. 아니. 바꾸지 마. 기본. 그녀는 애써 유혹을 뿌리치고 화면 맨 아래 가장 작게 쓰인 선택 완료 버튼을 찾아 눌렀다. 다음 화면. 주문 내역 불고기 버거 세트 1개 감자튀김 콜라 마이너스 6,500원 결제하기. 됐다. 그녀는 결제하기를 눌렀다. 카드를 눌렀다. 카드를 아래 투입구에 꽂아주세요. 그녀는 어제 도서관에서 연습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손길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투입구에 정확히 밀어 넣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뽑아주세요. 치마이너스 익, 치마이너스 익. 기계 아래에서 영수증과 함께 주문번호 101번이 찍힌 종이가 튀어나왔다. 은숙은 그 종이를 부적처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기뻐서였다. 101번 고객님, 주문하신 불고기 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갔다. 네. 여기요. 주문번호표를 내미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씩씩했다. 따뜻한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담긴 쟁반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30년 만에 혼자 사 먹는 햄버거였다. 그녀는 먼저 감자튀김을 하나 집어먹었다. 짰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해냈어. 내가. 이것은 그냥 햄버거가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첫 번째 승리였다. 그날 햄버거는 세상 어떤 산해진미보다 달고 고소했다.
햄버거 도장 깨기에 성공한 은숙은 자신감이 붙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며칠 전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카페였다. 이번엔 어머님 소리 안 듣는다. 그녀는 햄버거 가게에서처럼 카페 맞은편에 앉아 1시간 동안 카페 키오스크 지도를 다시 그렸다. 햄버거보다 더 복잡했다. 샷, 시럽, 크기가 문제였다. 그녀는 노트에 새로운 규칙을 적었다. 카페 지도, 매장, 커피, 아메리카노, HOT 뜨거운 것, 최대 난관, 사이즈 마이너스 무조건 기본 누르기, 함정, 샷 추가 시럽 추가 마이너스 절대 누르지 말고 선택 완료 찾기, 결제하기 마이너스 카드. 지도를 완성한 그녀는 당당하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기계음이었다. 다행히 며칠 전 그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 마침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등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젠장. 사람이 많네. 다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를 믿었다. 하나 매장. 둘 커피. 셋 아메리카노. 넷 HOT. 순조로웠다. 문제의 옵션 화면이 떴다. 사이즈 기본 사이즈 업샷 추가 1샷 2샷.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지도의 5번, 6번 항목을 떠올렸다. 기본을 눌렀다. 그리고 샷 추가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 아래의 선택 완료를 눌렀다. 결제하기. 모든 것이 완벽했다. 카드를 투입구에 꽂고 결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 승인 중입니다. 그 시간이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뒷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가세요. 치마이너스익. 영수증이 나왔다. 그녀는 영수증과 함께 튀어나온 진동벨을 집어들었다. 해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은숙은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다. 며칠 전 실패에 쓴 잔을 마시며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지잉 마이너스 진동벨이 울렸다. 그녀는 카운터로 가 커피를 받아들었다. 주문하신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신도 모르게 직원에게 말했다. 네. 수고하세요.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고소한 원두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지난번 수치심에 마셨던 그 쓰디쓴 커피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문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커피였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여전히 그 속도는 무섭도록 빨랐지만 이제 그녀는 그 세상에서 쫓겨난 어머님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가며 한 걸음 내디딘 박은숙이었다. 세상에. 은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작전 노트에는 영화관 항목이 없었다. 이것은 완벽한 실전이었다. 그녀는 가장 구석에 있는 기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괜찮아. 원리는 똑같아. 기계가 묻고 내가 답한다. 현장 예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수많은 영화 포스터가 떴다. 시간을 선택하세요. 가장 빠른 시간, 오후 2시 10분. 눌렀다. 인원수 성인 1.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스크린 그림과 함께 바둑판 같은 좌석 배치도가 나타났다. 파란색 선택 가능, 회색 선택 불가, 초록색 선택 완료. 아, 여기서 막히는구나. 햄버거처럼 기본이 없었다. 그녀가 직접 선택해야만 했다.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너무 아픈 목이 아플 테고 너무 뒤는 안 보일까? 그녀가 망설이는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커플이 그녀 옆 기계로 다가와 제잘거렸다. 우리 뒷자리 중앙으로 하자. 그래, 거기가 제일 좋지.
뒷자리. 중앙. 은숙은 귀동량으로 얻은 정보를 즉시 실행에 옮겼다. 맨 뒷줄, 가운데쯤 비어있는 파란색 좌석 하나를 용기 내어 눌렀다. 좌석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결제하기 성인 1인 마이너스 12,000원. 익숙한 화면이 떴다. 그녀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카드를 누르고 카드를 꽂았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치마이너스익 소리와 함께 길쭉한 영화표가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쥐었다. 7관 K열 11번.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자리였다. 승리의 기쁨은 두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팝콘. 영화관 복도를 가득 채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그녀는 매점 앞 키오스크를 바라보았다. 햄버거 가게보다 더 복잡했다. 콤보 세트, 싱글 세트, 스낵 음료. 이건 다음에 하자. 그녀는 현명하게 후퇴했다. 아직은 무리였다. 물이나 한 병 마시자. 그녀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상영관, 그녀가 찾은 K열 11번은 정말로 맨 뒷줄 중앙이었다.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곧 스크린이 밝아지고 거대한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영화는 슬픈 멜로 영화였다. 여주인공이 눈물을 흘릴 때 은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눈물은 단지 영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도 혼자 영화를 보는구나. 남편도 자식도 없이. 오롯이 혼자.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팝콘 대신 생수를 마시며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2시간의 사치를 만끽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은숙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그녀의 작전 노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였다. 영화관 지도. 현장 예매 마이너스 영화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성인 1. 중요. 자리는 무조건 맨 뒷줄 가운데. 결제하기 팝콘은 다음번에 꼭 성공한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웃었다. 어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감이 붙자 은숙은 혼자 하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순자. 그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60년 지기 친구였다. 순자는 은숙보다 더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남편은 여전히 왕성하게 바깥 활동을 했고 순자는 그런 남편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은숙아, 나 죽겠다. 영감이 글쎄 백화점 상품권이라며 종이 쪼가리 대신 핸드폰으로 뭘 띡 보내줬는데 이게 뭐냐? 이걸로 쌀을 사냐, 콩을 사냐? 나는 몰라. 순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와 은숙에게 하소연했다. 모바일 상품권이었다. 은숙도 얼마 전까지는 그게 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은숙은 달랐다. 이거 바코드잖아. 가서 보여주면 돼. 어딜 가? 기계가 이걸 읽어. 어쨌든 너도 이젠 좀 배워야 한다. 은숙은 자신도 모르게 훈계조로 말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며칠 전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아차. 그녀는 동정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었다. 순자야. 점심 먹었어? 나랑 백화점 가자. 백화점은 뭐하러? 가서 밥 먹자. 내가 쏠게. 은숙은 순자를 이끌고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였다. 그곳은 키오스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수십 개의 가게가 모여 있고 그 모든 주문을 단 몇 대의 통합 키오스크가 처리하는 곳. 순자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다. 세상에. 여긴 어디냐? 정신 사나워서 밥이 넘어가겠어? 그냥 저기 국밥집이나 가지. 쉿.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은숙은 순자를 벤치에 앉혀두고 비장한 표정으로 통합 키오스크 앞에 섰다.
그녀의 작전 노트에도 없는 최신 기종이었다. 어디 보자. 화면은 단순했다. 가게별로 찾아보기, 메뉴별로 찾아보기. 친절하네. 은숙은 가게별로 찾아보기를 눌렀다. 고향집 비빔밥 북경 반점 가츠동의 달인. 순자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너 먹는 거. 나는 비빔밥 먹을 건데. 그럼 나도 비빔밥. 은숙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고향집 비빔밥 마이너스 돌솥 비빔밥 마이너스 수량 1 마이너스 장바구니 담기.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고향집 비빔밥 마이너스 돌솥 비빔밥 마이너스 수량 1 마이너스 잔바구니 담기. 아니, 이게 아닌데. 아.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수량을 2로 바꾸는 법을 찾아냈다. 총 2개 마이너스 19,000원 결제하기. 카드를 눌렀다. 카드를 꽂았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치마이너스 익. 영수증 2장이 나왔다. 하나는 주문표, 하나는 카드 영수증. 그리고 기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문번호 305번. 고향집 비빔밥 앞으로 가주세요. 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방금 기계가 말했어? 우리 번호를 어떻게 알고? 다 안다니까. 은숙은 305번이 찍힌 주문표를 들고 당당하게 고향집 비빔밥 코너로 걸어갔다. 순자가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잠시 후 305번 고객님 하는 소리와 함께 뜨끈한 돌솥 비빔밥 2그릇이 나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지글지글 밥 비비는 소리가 경쾌했다. 세상 참 신기하다. 순자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은수가 너 이런 거 언제 다 배웠어? 자식들이 가르쳐줬어? 아니. 은숙은 고추장을 듬뿍 떠넣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내가 했어. 혼자. 순자는 밥을 한술 크게 뜨려다 말고 은숙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친구의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다. 대단하다 너. 그 한마디에 은숙은 밥알이 뭉클하게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이라는 말보다 대단하다는 이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았다. 너도 해. 내가 가르쳐 줄게. 은숙은 밥을 삼키고 말했다. 저거 별거 아니야. 햄버거는 더 쉽다. 그날 은숙은 가르치는 기쁨이라는 생전 처음 맛보는 행복을 배웠다. 푸드코트에서의 성공은 은숙의 삶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려우신 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작전 노트는 친구들 사이에서 비밀 과외 교재처럼 돌려보게 되었다. 은수가 여기 샷 추가가 뭐냐? 그거? 커피 더 진하게 타주는 거. 돈 더 내야 해. 누르지 마. 그녀는 동네 시니어들의 키오스크 해결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장 크고 두려운 기계가 남아 있었다. 기차역 무인 발권기. 그것은 단순한 주문 기계가 아니었다. 여행이고 자유였으며 먼 곳을 의미했다. 그녀는 딸이 사는 부산에 가고 싶었다. 늘 딸이 엄마 이날 이 시간 차 내가 끊어놨어라며 보내주는 모바일 표만 받아서 다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 손으로 표를 끊고 가고 싶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그녀는 작정하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노트도 친구도 없이 오직 혼자였다. 서울역 대합실은 거대했다. 수십 대의 무인 발권기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뱉어내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바빴고 기계는 쉴 틈 없이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은숙은 가장 한적한 기계 앞에 섰다. 괜찮아. 영화표도 끊었잖아. 화면은 영화관보다 훨씬 더 진지했다. 승차권 예매 출발 서울 도착. 도착 버튼을 눌렀다.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수많은 역 이름이 떴다. 비읍을 눌렀다.
부산 날짜 선택 마이너스 오늘 시간 선택 마이너스 지금 출발 가능한. 화면이 바뀌었다. KTX 무궁화 새마을 오후 300 출발 마이너스 315 도착 매진 오후 315 출발 마이너스 330 도착 좌석 선택 가능. 아, 늦었구나. 그녀는 오후 315 출발을 눌렀다. 성인 1. 또다시 좌석 배치도가 떴다. 하지만 이번엔 영화관보다 더 복잡했다.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그게 뭐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앉는 것이 좋겠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순방향이라고 표시된 파란색 좌석 중 창가 자리를 하나 눌렀다. 결제하기 총 금액 59,800원. 금액이 컸다. 햄버거 세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은숙, 넌 할 수 있어. 카드를 눌렀다. 카드를 투입구 깊숙이 밀어 넣었다. 기계가 돈을 세는 듯 위잉하는 낮은 소리를 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찰컥. 기계 하단 배출구에서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듯한 빳빳한 기차표 한 장이 튀어나왔다. 서울 마이너스 부산 오후 315 출발 7호차 9A. 그녀는 기차표를 들고 대합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딸, 엄마가 지금 부산 가. 뭐? 갑자기. 표는? 내가 끊어줄게. 아니. 은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표 끊었어. 내가. 수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내 손으로 기차표 끊었어. 3시 15분 차야. 저녁은. 도착해서 같이 먹자.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대단하다. 우리 엄마. 알았어. 조심해서 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끄는 은숙은 자신의 손에 들린 기차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고 그녀가 스스로에게 준 가장 멋진 상장이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은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차역 발권기라는 최종 보스를 깨고 난 용사처럼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작전 노트는 이제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지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상은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텅 빈 집의 적막함에 우울해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어 날씨 앱을 확인했다. 이것도 순자에게 배웠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네. 나가야지.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몇 년 만에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연한 분홍색이었다. 너무 튈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술을 음파하고 문질렀다. 내 돈 주고 내가 바르는데 뭐 어때? 그녀는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며칠 전 새로 생긴 쌀국수 전문점이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는 어김없이 키오스크가 서 있었다. 쌀국수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이 기계는 또 나한테 뭘 물어볼까? 그녀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 매장 마이너스면 요리 마이너스 기본 쌀국수 마이너스 고수 빼기 고수. 이게 그 냄새 독하다는 거군.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수 빼기를 눌렀다. 결제하기 마이너스 카드. 일사천리였다. 난생 처음 맛보는 뜨끈한 쌀국수 국물은 그녀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이것도 먹을 만하네. 점심을 먹고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옷가게에 들러 구경도 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님, 이거 보세요 하며 다가오는 점원이 부담스러워 도망치듯 나왔겠지만 이젠 아니었다. 괜찮아요. 나 혼자 볼게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연보라색 스카프를 골라 계산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네온 사인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녀를 밀어내고 주눅들게 했던 바로 그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은숙은 알았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변화에 눈 감고 있었음을. 세상이 그녀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음을. 그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 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기계음이 차갑게 들리지 않았다. 다녀왔습니다. 대답 없는 빈집을 향한 인사. 하지만 오늘은 공허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꽉 채우고 돌아온 박은숙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거실불을 켜며 내일은 팝콘에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작년에 그 차가웠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은숙 여사의 옷차림은 작년과 달랐다. 칙칙한 어두운 색의 외투 대신 그녀가 스스로 고른 연보라색 스카프가 쌀쌀한 공기 속에서 화사하게 빛났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지난번 맨 뒷줄 중앙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영화관이었다. 어머, 은수가. 나 그냥 안 먹을래. 저거 봐, 줄이. 곁에 선 친구 순자가 복잡한 매점 앞 풍경에 질려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영화 볼 땐 이걸 먹어줘야 해. 은숙은 순자의 팔을 이끌고 당당하게 매점 앞 키오스크로 향했다. 지난번 물 한 병으로 만족해야 했던 그 팝콘 기계였다. 그녀의 작전 노트의 마지막 정복 과제로 남아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세트 메뉴 팝콘 음료 스낵 화면은 햄버거 가게보다 더 현란했다. 자, 순자야. 잘 봐. 은숙은 마치 베테랑 조교처럼 침착했다. 우린 둘이니까 세트 메뉴를 누르는 거야. 이게 더 싸. 그녀는 커플 세트를 눌렀다. 팝콘 맛을 선택하세요. 기본 달콤한 맛 치즈맛 음료 2잔을 선택하세요.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아이스티. 넌 뭐 먹을래? 난 달콤한 맛의 아이스티. 나는 그냥 너랑 같은 거. 순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야지. 은숙은 단호했다. 자, 천천히 봐. 치즈맛도 있고 콜라도 있어. 그럼 나는 치즈맛의 콜라.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눌렀다. 달콤한 맛 1, 치즈맛 1 반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스티 1, 콜라 1 결제하기. 그녀는 카드를 꽂았다.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치마이너스익 영수증과 함께 주문번호 501번이 나왔다. 501번 고객님, 주문하신 반반 팝콘 커플 세트 나왔습니다. 직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은숙은 팝콘이 산처럼 쌓인 통과 음료 2잔을 쟁반에 받아들었다. 달콤한 캐러멜 향과 짭조름한 치즈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세상에. 이게 되는구나. 순자가 팝콘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은숙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큰딸이었다. 엄마, 오늘 반찬 해둔 거 가지러 갈게. 집에 있지? 아니, 나 지금 영화관인데. 영화관? 누구랑? 순자 이모. 순자랑 영화 보러 왔어. 지금 팝콘도 샀다. 반반으로.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딸은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던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다뤄 앱이니 쿠폰이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자신의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대박이다. 반반 팝콘이라니. 나보다 낫네. 무슨 영화 보는데? 몰라. 순자가 재밌다길래. 끊어. 영화 시작하겠다. 알았어. 엄마, 재밌게 봐. 사랑해. 은숙은 멋쩍게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팝콘통을 순자에게 넘기고
자신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바삭했다. 그것은 그녀가 60평생 맛본 것 중 가장 향기롭고 짜릿한 맛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어느덧 거리에는 주황빛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순자와 헤어진 은숙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렸다. 찬바람이 뺨에 스쳤지만 상쾌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 1년 전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문조차 열지 못했던, 뒷사람 눈치에 밀려 도망치듯 나왔던 바로 그 햄버거 가게 앞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하얀 키오스크가 여전히 바쁘게 빛나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지친 퇴근길의 직장인들, 그리고 한 할머니가 키오스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마치 1년 전의 박은숙처럼. 은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내가 저랬지. 그녀는 굳게 닫힌 햄버거 가게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서 도와주라고 속삭였다. 은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 할머니가 결국 용기를 내어 젊은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주문을 마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햄버거가 담긴 봉투를 받아들고 멋쩍은 웃음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은숙은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다. 괜찮아. 당신도 할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아니었다. 변화라는 이름의 파도였고 나는 못할 거야라는 스스로 만든 유리벽이었다. 그녀는 그 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눈에 새로 생긴 무인 24시 밀키트 가게가 들어왔다. 입구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 최신형 키오스크가 번쩍이고 있었다. 부대찌개 3인분 안동찜닭 2인분 화면 속의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그녀를 유혹했다. 1년 전의 은숙이었다면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은숙은 달랐다. 그녀는 가게 앞에 잠시 멈춰섰다.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낯설어하지도 않았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과 마주 선 또 다른 배움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건 또 어떻게 하는 물건일까? 은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나이를 먹어가는 그녀의 하루는 세상에서 밀려나는 두려운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당당한 일상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60의 문턱을 넘어 지금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